영화 마션은 2015년에 공개된 미국의 SF 영화로 리들리 스콧이 감독, 드루 고더드가 각본을 맡았다. 2011년에 출판한 앤디 위어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제작했다. 맷 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마이클 페냐, 크리스틴 위그, 제프 데니얼스가 출연한다. 화성에 혼자 방치된 우주 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을 위한 분투와 마크 와트니를 구하려는 주위의 노력을 그린 영화이다. 유인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RS-3팀의 대원들은 18화성일에 거대한 폭풍을 마주치게 된다. 폭풍의 발생은 이미 예견되었고 대원들도 임무 수행 전 브리핑을 통해 이를 숙지한 터라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였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폭풍의 위력에 임무 중단이 결정되자 대원들은 모두 MAV로 이동하게 된다. 폭풍은 MAV의 지지대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강했고 이로 인해 MAV가 서서히 기울어 정상적인 이륙이 어려워지자 대원 중 한 명이자 주인공인 마크 와트니는 MAV 화성 상승선을 통신 장비와 케이블로 연결시켜 기울어지는 것을 막자는 계획을 제안한다. 그런데 와트니는 부러진 통신 안테나에 맞고 튕겨져 나간다. 대원들은 튕겨져 나간 와트니를 찾으려 하나 폭풍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MAV는 이미 정상적인 이륙을 위한 각도에서 벗어난 상황. RS-3팀의 대장 루이스는 나머지 대원들을 서둘러 MAV로 이동시키고 자신은 계속해서 와트니를 찾아본다. 그러나 와트니의 생명 유지 장치는 이미 오프라인이 되었고 지푸라기 끈이라고 잡는 심정으로 지질 레이더로 와트니의 위치를 찾아보려 하지만 레이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울어지는 MAV의 각도를 자세 제어 로켓까지 점화해가며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루이스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MAV로 이동하고 RS-3팀은 화성에서의 임무를 중단하고 화성을 떠나게 되고 나사는 와트니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다. 한편 폭풍이 멈춘 후 모래에 파묻힌 채 살아있던 와트니는 슈트의 산소 경고와 함께 깨어난다. 복부에는 기다란 철심이 박혀있는 상황. 겨우 기지로 돌아온 와트니는 직접 철심을 빼고 복부 깊숙한 곳에 박힌 파편을 제거한다. 사실 와트니의 생명유지 장치가 끊긴 이유는 파편이 생명유지 장치를 관통하며 기기가 고장난 것이었으며 파편과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응고된 것이 공기 유출을 막아 슈트의 압력을 보존해준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파편을 제거한 와트니는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채 비디오 로그를 남기며 화성에서의 생존 방법을 생각한다. RS-4팀이 약 4년 뒤에 화성에 도착할 것이며 기지에 남아있던 식량은 다른 대원들의 것까지 합쳐 약 300일가량의 식량만이 전부인 상황. 와트니는 기지를 발휘하여 기지 내의 화성에 흙을 깔고 보관 중인 인분을 꺼내 거름을 만들어 감자를 심어 키우게 된다. 다만 문제는 농사를 위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 와트니는 MAV 발사 장치에서 로켓 연료인 하이드로진을 빼내고 이를 이리듐 촉매를 이용하여 질소를 떼내고 남은 수소를 연소시켜 물을 생성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기지 내에는 우주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이 붙는 재질의 물건이 없었으며 이에 와트니는 처음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으로 떠난 동료의 짐을 뒤져 나무 십자가를 찾아내 이를 조각내어 불을 붙인다. 이때 십자가에 조각된 예수에게 양해를 구한다. 마침내 연소 장치에 불을 붙이는 순간 와트니는 환호성을 내지르나 그와 동시에 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와트니는 폭발에 튕겨져 나간다. 그의 호흡으로 인한 산소의 양의 변화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잠시 후 불연소 소재로 된 특수 호일을 몸에 두르고 우주활동용 헬멧까지 착용한 와트니는 다시 불을 붙이고 이번에는 성공적인 연소가 이루어져 감자밭을 둘러싼 비닐에 물방울이 맺혀 감자밭의 흙들이 서서히 물기를 머금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감자싹이 돋아나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한다. 한편 나사 화성 정찰위성 운영 실무자인 민디 파크가 RS-3 기지를 촬영하던 중
18화성 일제와 54화성 일제의 사진에서 충전 중이어야 할 로버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계기로 정밀한 위성 사진 분석을 시작하게 되며 나사는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화성의 와트니는 RS-4팀의 착륙 지점인 스키아파렐리 분화구부터 RS-3팀의 기지인 아키달리아 병원까지의 거리가 3,000km 넘게 떨어진 곳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기에 와트니는 기지의 로버를 공조 장치까지 꺼가며 로버의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려보려고 실험을 한다. 이동거리는 2배로 늘었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히터를 꺼버린 탓에 화성의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때문에 와트니는 RS-3팀이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묻어버린 플루토늄 원자력 전지를 꺼내 금박으로 감싼 후 로버 안에 넣어 원자력 전지에서 방출되는 열로 문제를 해결한다. 나사와 연락할 방법을 고민하던 와트니는 오래전 임무를 마친 무인 탐사선 마스 패스파인더를 떠올리게 된다. RS-3팀의 기지인 아키달리아 병원 근처가 패스파인더가 착륙한 RS 합곡이었다. 로버를 타고 기지 북쪽으로 한참을 달린 와트니는 모래에 파묻힌 패스파인더와 소저너를 꺼내어 로버의 싣곤 다시 한참을 달려 RS-3 기지로 가져온다. 이를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던 나사에서도 JPL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패스파인더의 복제품을 꺼내 와트니와의 교신을 준비한다. 와트니는 패스파인더의 전원을 복구한 뒤 지구와의 교신을 기다린다. 제트 추진연구소에서는 곧 화성의 패스파인더 호위 신호를 받고 패스파인더의 카메라를 통해 와트니의 모습을 확인한다. 패스파인더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와트니는 기지에서 팻말을 가져와 자신이 보이는지 예스와 노로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써붙였는데 이때 카메라가 예스를 가리키자 와트니는 환호한다. 사실 노를 가리켜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30분이 넘는 교신 지연 시간과 단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와트니는 카메라가 360도 회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동료의 짐을 뒤져 아스키 코드표를 찾아낸다. 이후 이를 16진법으로 변환하여 패스파인더 주변에 16진수가 적힌 팻말을 원형으로 둘러 박은 뒤 카메라가 이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지구의 응답을 받는 묘책을 세운다. 나사에서는 코드 조작으로 통신 방법을 알려주고 마침내 와트니는 지구와 텍스트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냐고 묻자 JPL에서 와트니와 연락 중이던 빈센트는 답을 못한다. 나사에서는 RS-3팀이 와트니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료를 버렸다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것이며 우주에서 장기간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문제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RS-3팀의 그 사실을 2달 넘게 숨겼다. 이에 격분한 와트니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통신에 각종 욕을 섞어 보낸다. 결국 나사에서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와트니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팀원들은 마침내 와트니와 연락을 하게 된다. 한편 나사에서는 와트니에게 생존에 필요한 보급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어느 날 와트니는 기지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에어락으로 들어오는데 설계된 수명 이상으로 사용한 에어락 연결부가 파열되어 기압차로 인해 에어락과 기지 한 면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에어락과 같이 날아가 버린 와트니의 헬멧에는 균열이 생겨 공기가 새고 있었고 와트니는 덕트 테이프를 붙여 겨우 유출을 막아낸다. 에어락 밖으로 나온 와트니 앞에는 기압차로 인해 기지 밖으로 날아간 감자들이 보이고 기지 안이 화성의 대기에 노출되어 애써 기른 감자와 흙들이 다 얼어버린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다. 여분의 헬멧과 슈트를 챙긴 와트니는 로버로 들어가 분개한다. 다음 날 와트니는 감자밭을 감싸던 비닐을 뻥 뚫린 기지의 에어락 연결부에 감싸고 기지를 다시 가동한다. 그러나 와트니는 화성의 바람에 비닐이 펄럭이며
뇌는 소음과 언제 비닐이 터져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감자들이 다 죽어버려 와트니의 생존 가능 기간이 매우 줄어든 상황에서 나사는 보급선 발사를 서두른다. 각종 일정들을 최대한 앞당기고 심지어는 안전점검까지 생략하면서 발사 기간을 단축시킨 나사는 보급선 발사를 강행한다. 그러나 보급선을 실은 로켓은 얼마 지나지 않아 로켓이 기울어지며 폭발한다. 한편 와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국 국가항 전국에서는 기밀에 붙여졌던 자국의 위성 발사체 태양신호를 와트니를 구출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절망에 빠져있던 나사는 중국과 협조하여 재빠르게 새로운 보급선을 만들고 발사를 준비한다. 한편 나사의 궤도 계산 전문가인 리치 퍼넬은 귀환 중이던 RS-3팀이 탑승한 우주선 헤르메스를 가속시켜 지구 근처에서 보급선과 도킹하여 다시 화성으로 보내와트니를 미리 착륙시킨 RS-4의 MAV에 태우고 헤르메스와 랑데뷰를 한다는 계획을 제안한다. 자칫 보급선과의 도킹이 실패할 경우 헤르메스의 선원들은 전부 죽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나사의 국장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이 계획을 반대한다. 이에 미치 핸더슨은 헤르메스의 리치 퍼넬이 계산한 항로를 몰래 알리고 헤르메스의 선원들은 와트니를 구출하기 위해 우주에서 무려 533일을 더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 계획을 전달받은 와트니는 황당해하며 RS-4의 MAV를 향한 수개월의 여정을 위해 나사의 기술자들과 함께 로버를 개조한다. 로버의 뚜껑을 따서 적재 공간을 최대로 늘리고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로버에 박아 넣은 뒤 와트니는 마침내 RS-3 기지를 떠난다. 지구에서 태양신호의 보급선과 성공적으로 도킹한 헤르메스 또한 다시 화성을 향해 출발한다. 4시간 동안 이동하고 13시간 동안 로버의 전력을 충전하는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생활을 몇 달을 반복한 와트니는 마침내 RS-4의 MAV에 도착한다. 화성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적어놓은 식량을 먹은 후 그간 정들었던 로버에 그동안 자신을 살려준 로버인이 잘 봐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와트니는 MAV로 이동한다. 그리고 MAV를 개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원래 MAV는 화성 저궤도에서 도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비교적 고도가 높은 헤르메스와 랑데뷰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게를 줄여 어떻게든 헤르메스와의 거리를 좁혀야 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MAV 안에 보급품이나 다른 선원들의 좌석을 다 빼버리고 MAV를 헤르메스에서 원격 조종하도록 했기에 와트니가 손댈 일이 없으므로 제어 패널도 떼어버린다. 창문과 우주선 뚜껑도 다 떼어버리고 기지에서 가져온 천막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와트니는 미친 짓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자신이 우주비행 역사상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되뇌이면서 이렇게 최대한 무게를 줄인 뒤 와트니가 탑승한 MAV는 마침내 이륙한다. 이륙 과정에서의 12G에 달하는 강한 가속도 때문에 와트니는 기절하며 헤르메스의 선원들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다. 이륙 도중 천막이 찢어져서 저항이 계산보다 더 커진 것. 덕분에 MAV의 속력이 계산값보다 느려서 헤르메스와 MAV의 거리가 68km나 벌어진 것이다. 이 거리를 줄이기 위해 헤르메스호는 자세 교정용으로 쓰이는 보조 로켓을 잔량 연료의 75% 이상을 사용해서 가속한다. 결국 랑데뷰 거리를 0으로 만드는 데엔 성공했지만 상대 속도가 초속 42m에 달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와트니는 자기가 우주복에 구멍을 내서 아이언맨처럼 날아간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들은 루이스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헤르메스의 에어락에 폭탄을 설치하여 터뜨려 우주선 내부의 공기를 진행 방향으로 뿜어내 속력을 줄이기로 결정한다. 이에 알렉스 포겔은 헤르메스 안에 있던 설탕과 암모늄이 들어있는 얼룩 제거제를 섞고 순도 높은 액체 산소를 넣어 간단한 폭탄을 만들어낸다.
백은 이 폭탄을 에어락에 설치하고 터뜨리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오차가 일어나게 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랑데뷰 거리는 312m로 다시 벌어지게 된다. 헤르메스호에서 우주 유형 EVA는 유선으로 해야 하는데 백의 폭탄 붙이고 줄 없이 다른 에어락으로 들어온 건 설정 잘못이다. 백은 줄이 모자라는 상황이 오면 줄을 떼고 나가겠다고 말을 한다. 루이스는 또다시 대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백이 줄을 끊고 나가지 못하게 자신이 직접 와트니를 구출하러 간다. 루이스는 EVA 장비를 걸치고 우주선과 줄로 연결한 뒤 와트니에게 다가가나 와트니와의 거리는 당연히 줄보다 더 멀리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는 헤르메스에 있던 백에게 줄을 풀어버리려 하지만 이때 와트니는 기어코 우주복 장갑에 구멍을 내고 날아간다. 와트니는 겨우겨우 루이스에게 날아가고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무려 100m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갔다. 루이스의 손을 놓치지만 간신히 줄을 잡고 마침내 루이스와 재회한다. 그리고 와트니는 루이스의 음악 취향을 트집 잡는다. 루이스와 함께 헤르메스로 돌아온 와트니는 아레스 세 팀과 재회한다. 이때 몇 달간의 로버 생활로 인해 씻지도 못해 냄새가 나는 와트니에게 동료가 핀잔을 주면서 영화는 끝난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